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교한 설명의 완성, 권현진의 정교한 화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입자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에 대한 내용,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입자는 고체건, 액체건, 기체 상태건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한 입자의 운동의 성질에 대한 증거로서 증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확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입자의 운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전부 다 아주 작은 그런 입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자가 움직인다는 거죠. 자, 입자의 운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운동한다. 어떻게?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위아래 뭐 이렇게가 아니에요. 정해진 방향이 아니에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한다. 이게 입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발이라든지 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체 입자를 빨간색 공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입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지만 그거를 눈으로 꺼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형이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모형을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안에 기체가 있어요. 주사기 속 기체 입자 모형. 여기 기체가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기체라고 하면 아마 이런 입자 모형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빨간 공 자체 하나하나가 기체 입자라고 보는 거고 여기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얘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가 표현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나 운동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입자의 운동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입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도 있고요. 물질의 상태도 있고요. 또 입자의 질량도 있어요. 자, 먼저 온도 보겠습니다. 온도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이에요. 온도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도씨의 물보다는 20도씨의 물일 때 더 활발하게 잘 움직인다.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그 얘기죠. 20도보다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태에 따라서예요.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기체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의 순서대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누가 활발하다고요? 가장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지금 기체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고체죠. 얼음보다는 물이 액체죠. 물보다는 뭐가? 수증기, 기체죠. 요렇게 상태가 바뀔수록 기체 상태로 갈수록 훨씬 더 운동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량에 따라 달라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온도와 물질 상태가 다 같을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 작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게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가벼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이 작으면 그만큼 입자의 운동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가벼운 입자가 있고 무거운 입자가 있을 때 둘이 달리기를 시키면 가벼운 입자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질량에 대한 용어 정리 확인하고 갈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로 움직이거나 가거나 달로 가거나 고유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지만 질량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에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질량입니다. 그래서 단위만 봐도 우리가 이거 질량을 나타내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램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질량을 표현합니다. 결국은 질량이 가벼운 그런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증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게 증발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그렇게 변하는 현상이 증발이에요. 예를 들면 거름종이에다가 향수를 뿌리거나 뭐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가 향수를 칙 하고 뿌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향수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거름종이에 이렇게 향수를 묻혀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거름종이, 이 색깔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거름종이에요. 거기에 향수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거름종이 바깥으로 증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흔적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향수 표면에 있던 향수 입자가 다 기체로 바뀌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 그게 바로 증발이고, 그래서 거름종이에 향수의 입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증발과 끓는 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증발이나 끓음이나 공통점은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둘 다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끓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증발의 이 숨은 그림 찾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차이점이 그림에서 보이시나요? 끓음은 여기에서 내부까지 액체에서 기체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증발은요, 여기 표면에서만 이렇게 기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 일단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지만 끓음은 액체 표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액체 내부에서도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액체의 어떤 그 증발과 끓음에 관련된 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있어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0도씨, 10도씨, 20도씨, 네, 쭉. 그런데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어떤 온도, 특정 온도가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는 어떤 온도가 있어요.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끓는 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 특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끓음의 온도와 증발의 온도는 좀 다르다. 여기서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탐구를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여기는 뭐냐면 손소독제, 알죠? 여러분들 알코올로 되어 있는 거. 손소독제의 증발을 관찰해 보는 건데 여기 전자저울에다가 거름 종이를 올린 이 페트리 접시를 놓고 0점 조정을 탁 했어요. 자, 이때 거름 종이에 손소독제를 좀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시간이 지났을 때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손소독제 입자가 이렇게 알갱이처럼 보이진 않겠죠? 이거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 준 거고요. 그때 손소독제의 질량이 이렇게 됐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죠? 여기 남아있는 게 줄어들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해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갔다 이 얘기잖아요. 요거 감소한 만큼 증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손소독제 대신에 여러분들 손톱 지우거나 하는 거 있죠? 아세톤. 그거 말고도 뭐 향수 이런 거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즉 시간이 지나면 질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요? 증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름 종이에 묻은 손소독제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름 종이에 묻은 손소독제의 이 흔적과 질량이 변하는 까닭.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래요? 손소독제 표면의 입자가 증발했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증발을 막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을 해서 증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증발의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증발하고 있는 거, 염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바닷물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물은 증발이 되고 거기에 이제 소금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소금을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증발의 사례가 됩니다. 또 감 같은 것도 우리가 보관하기 좋고 또 더 달게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달아 두면은 이게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껍질을 벗긴 감의 물을 증발시켜서 꽃감으로 만든다. 네, 이것도 증발의 사례가 됩니다. 고추 말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를 이렇게 우리가 태양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려주면 이렇게 증발한다. 그거 말고도 젖은 빨래를 이렇게 널어 놓게 되면은 빨래가 마르는 현상도 그것도 증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온도, 습도, 바람, 그리고 표면적까지.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진다 그랬죠.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늘진 곳보다는 이렇게 햇빛이 있어서 잘 마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면 더 증발이 잘 일어나요. 자, 습도는 어떨까요? 습도가 낮으면 이거는 더 주변이 더 건조한 거죠. 그렇게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은 게 습도가 낮은 거예요. 그럴 때 증발이 잘 일어나요. 이미 여기 환경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습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막 비가 오고 습하고 이런 날보다는 햇볕이 쨍쨍거리고 이런 건조한 날씨에 빨래가 더 잘 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람이 강하게 불어주게 되면은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죠. 기체가 됐는데 기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또 기체를 만들었는데 또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액체 표면의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약한 날보다 바람이 강한 날 더 젖은 빨래가 잘 마르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표면적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을 넓혀줄수록 더 잘 마른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래를 말리고 싶은데 젖은 빨래를 뭉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것보다는 빨래를 널어서 펼쳐서 하는 게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죠. 그게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마르게 된다.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온도 조건도 있고 습도 조건도 있고 또 바람 조건이나 표면적 이런 조건에 따라서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스스로 입자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확산이에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향수병 뚜껑을 열어두면 잠시 후에 전체에서 향수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 향수병의 이 입자들이 이렇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확산이에요. 그래서 향수의 확산은 향수 입자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스스로 운동해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 증발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둘 다 분자 입자들이 막 자기 스스로 잘 운동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확산이 진공 속에서는 어떨까? 진공이라는 게 뭐죠? 네, 공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확산이 여전히 일어나되 더 잘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확산 현상은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난다. 근데 공기가 없기 때문에 얘가 뭔가 확산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서 더 잘 확산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진공에서는 확산을 방해하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이 포인트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확산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서 확산을 볼 수가 있을까? 먼저 기체의 확산을 보면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 그 숲 고유의 어떤 향이라든지 꽃길을 걸을 때 꽃의 어떤 향이라든지 지금 여기 울창한 숲길을 걸을 때 나오는 그 피촌치즈 냄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스스로 운동하고 입자들이 움직여서 확산돼서 내가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산에 해당이 된다. 네, 또는 부엌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나 급식실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오늘은 이거가 반찬인가 보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것도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모기향을 피우면 모기들을 쫓을 수가 있어요. 모기향에 있는 살충 성분 입자가 퍼져나가서 그렇다. 자, 이것도 공기 중에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 바로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은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게 마약 냄새를 가진 입자가 어떻게 돼요? 숨기지 못하고 퍼져나가요. 물론 사람이 맡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탐지견이니까 아주 그 미세한 확산된 그 분자를 가지고도 그 입자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확산의 예가 있는데 여기처럼 환경오염을 시킨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게 공기 중에 막 퍼져나갔대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다 피해를 줬대요.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확산의 안 좋은 오염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확산이에요. 또 냉면에 식초를 뿌렸는데 이게 국물 전체에 신맛이 다 퍼져나갔다. 이건 뭐예요? 네, 이것도 확산이에요. 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에도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도 진공 상태에서도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의 확산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음료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고 싶은데 티백을 이용을 해요. 뜨거운 물에다가 차 티백을 넣고 가만 둬도 얘가 막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설탕 덩어리를 물에 녹였을 때 설탕 입자하고 물 입자가 골고루 섞여서 물 전체에서 단맛이 나는 거. 네, 설탕을 넣었는데 여기만 설탕 넣은 자리에서만 단맛이 나진 않죠. 전체적으로 단맛이 나죠. 그것도 확산과 관계가 있다. 자, 물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어주지 않았는데도. 그것도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 전체가 잉크색으로 변하는 것. 이것도 확산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잉크의 확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잉크 입자뿐만 아니라 물 분자도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세트산의 확산 실험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아세트산의 확산 관찰 같은 경우는요, 여기 페트리 접시에 여기 가운데에 여기에 식초가 있어요. 식초는 산성 물질이에요. 근데 식초 안에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서 아세트산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식초의 확산 관찰하기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아세트산이라고 한 이유가 식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트리 접시에 BTB 용액을 넣었어요. BTB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지시약이에요.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BTB는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하는 거에 약자를 뽑아서 기니까 BTB라고 하고 이렇게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우리가 노초파로 외우세요 라고 하죠. 보통 노초파.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고 얘 산성으로 됐네? 를 알 수 있어요. 자, BTB 용액은 중성에서 초록색이기 때문에 요 BTB 용액을 이렇게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가운데는 이렇게 식초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앙의 산성 방향에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이게 차례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대요. 얘가 자체가 식초 자체가 산성이니까. 네, 이쪽으로 바뀌고가 아니고 같이 퍼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중앙에서부터 이 산성 방향이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노란색으로 바뀐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세트산 입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죠? 그게 확산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식초 방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산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날까? 네,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 앞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조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온도의 조건도 있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죠, 입자들이. 그러니까 확산이 더 잘 될 거예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상태일 때 확산이 더 잘 된다. 질량 어때요? 질량이 가벼울수록 그렇죠? 확산이 달라지게 돼요. 매질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들 왜 치기 장난 같은 거 할 때 치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전달해 주는 거.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매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자,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일 때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두 번째,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상태에 따라서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갈수록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확산이 더 잘 일어나요. 그래서 물보다는 수증기일 때 더 확산이 잘 일어나죠. 액체보다는 기체니까. 질량. 온도와 물질의 상태가 같을 때 똑같이 기체라든지 이런 상태예요. 온도는 뭐 실온 25도 딱 정했을 때 그럴 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이에요. 작을수록 입자가 더 활발하게 잘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더 빨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중에서 누가 더 질량이 작대요?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똑같이 자 준비 땅 했을 때 암모니아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요. 염화수소보다. 얘는 천천히 염화수소는 가고 암모니아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빠르게 확산한다. 이 얘기예요. 매질의 종류는 중간에 전달 이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중간에 전달 하는 게 없어야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보면 액체보다는 기체보다는 진공일 때
이때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수 냄새 같은 경우에는 속도만 우리가 가지고 볼 때 말이에요. 공기에서보다는 진공 상태일 때 입자의 속도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산에 대한 질량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확산 실험이에요. 여기 이렇게 유리관이 있어요. 여기는 원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여기다 놓고 다른 쪽에는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을 놔요. 그러면 이 진한 염산을 묻힌 솜에서 기체가 발생할 거고 진한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에서 기체가 이렇게 발생해서 증발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이런 흰 연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설정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흰 연기를. 이 흰 연기는 얘네 둘이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아이예요. 새롭게 생성된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화학 반응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염산을 묻혔다고 했는데 염화수소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액체일 때는 염산이라고 얘기하고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해요. 우리가 물은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인 것처럼 얘는 액체이고 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염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또 암모니아수가 암모니아 기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느냐 하니까 이 지점에서 흰 연기가 됐다는 건 여기서 만난 거죠. 자, 이거 살짝 지워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가운데인가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쪽에 가깝죠? 이쪽에 더 가까워요. 염산 쪽에. 달리기가 누가 더 빠르죠? 암모니아가 빨라요. 암모니아가 빠른 이유가 뭘까요?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화암모늄. 뭐가 염화암모늄이죠? 가운데 만난 여기가 염화암모늄이 생긴 거예요. 염화수소도 아니고 암모니아도 아니고 둘이 만나서 새롭게 생성된 물질. 그게 염화암모늄이에요. 여기에서 진한 암모니아수하고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을 동시에 짠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 때 진한 염산을 묻힌 솜 가까이에 흰 연기가 생긴 걸 보고 질량이 다르구나. 암모니아 입자가 염화수소보다 질량이 작구나. 질량이 작으니까 더 많이 움직였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관련된 내용과 전체적인 실험 해석에 대한 부분은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 좀 자세히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개념 빌드업 문제,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현상.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증발뿐만 아니라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둘의 닮은 듯 닮지 않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 스스로 운동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 오늘 뭐 향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이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 확산.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증발과 확산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증발과 확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증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어떻게?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 지금 물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표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증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액체 표면에서 기체 상태로 증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체 표면에 있는 것들이 증발하고 나면 컵에 담긴 물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감소하겠죠. 또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증발의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확산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 전체가 잉크의 색깔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산 현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 또 꽃가게를 지나갔을 때 이렇게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이것도 확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도 입자들이 스스로 증발하고 스스로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교한 설명의 완성, 권현진의 정교한 화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